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12일 목요일 밤 9시 28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물가지표가 발표되면서 긴축 우려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냥 줄어들었다고 제가 임의로 말하는 게 아니고 달러하고 금리가 하락했으니까 긴축 우려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한 우리의 기대감은 그거죠. 아시아장 반등할 수 있겠구나. 미국장 분위기 괜찮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보시면 분위기가 이렇다고요. 아시아장 주요 증시 한중일 다 빠졌습니다. 물론 하락폭이 크지는 않아요. 하락폭이 크지는 않은데 아무튼 하락 마감했다는 거. 요즘 같은 때는 워낙 좁은 박스권 안에서 이게 시장이 의미 없는 등락? 의미가 없지는 않겠죠. 아무튼 좁은 박스권 안에서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다 보니까 뒤통수 맞을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대 양봉 보여주면 다음날 오르겠지 싶어서 따라 들어가는데 따라 들어가면 뒤통수 맞고요. 막 폭락을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따라 붙으면 반등해버리고, 그죠? 요즘 같은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기대나 예상을 하지 마시고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대응. 물론 어느 정도 시나리오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대략적으로 어떤 큰 척추변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좀 느긋하게 좀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움직이는 대로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은 뒤통수 맞을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으니까. 또 그리고 예를 들어 미국장이 어떻게 됐다고 해서 오늘 오를 거야, 미국이 어떻게 됐다고 해서 내일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그죠? 그런 예측은 좀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일단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요즘 스트레스 받을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튼 계속 좁은 박스권 안에서 아주 작은 등락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쨌든 계속 장기전으로 가야 돼요. 장기전으로 갈 건데 지금 시세가 시작했는지 안 시작했는지도 아직 모르는 그런 초창기 단계인데 여기에서 스트레스 받아갖고 아이고 혈압이야 이러고 있으면은 이 장기전을 펼칠 수가 없다고요. 우리의 제한적인 심리적인 에너지를, 심리적인 자산, 그런 것들을 마인드 컨트롤 관리 잘 해가지고 오랫동안 끌고 가서 페이스 관리 해가면서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너무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냥 가는 대로, 잘 모르겠으면 쉬시든지요. 잘 모르겠으면 쉬시고, 확신이 있으시면 강하게 해놓으시고, 종가 정도나 확인하시든지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본인의 마인드 컨트롤이 아무튼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서는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그죠? 특별한 한국장 뉴스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팔아서 주식이 떨어졌네 이런 소리 써 있으면 장중에 특별한 뉴스는 없었던 거죠. 지금 9시 31분인데 코스피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물가지표하고 고용지표 나왔거든요. 잠깐만 확인하고 넘어가시죠. 방금 발표가 됐는데 보자. 어떻게 예상치를 이렇게 딱딱 부합을 하죠? 일단은 PPI는 굉장히 또 높게 나왔습니다. 어제 CPI는 어제 기대치에 부합을 했는데 방금 전에 발표된 PPI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네요. 시장 예상치가 0.5였는데 1.0 나왔고 시장 예상치 5.6이었는데 6.2 나왔습니다.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정확히 시장 기대치에 부합을 했으니까 요거는 별다른 거 없는데, 아무튼 PPI가 오늘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조금 더 튀어나올 수 있다. 여기 보이시죠? PPI 7.3이 목표치였는데 7.8 나왔고 0.6이 예상치였는데 1.0 나왔으니까, 아무튼 전반적으로 오늘 지표들은 인플레이션이 좀 높게 나온 편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논리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 다시 긴축 우려가 조금 심화될 수 있겠구나. 근데 솔직히 좀 이런 지표들이 어제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좀 경감됐다. 오늘은 또 약간 인플레이션 우려가 증가됐다. 그죠?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지표에 대해서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이 움직이는 걸 꼬라지를 보니까 오늘도 그냥 비리비리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런 지표들도 심지어 혼란스럽게 나오고 있네요. 그죠? 참고만 합시다. 참고로 오늘 나온 거는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더 심해졌다. 그죠? 심해지면서 긴축 우려가 조금 더 심해질 수 있다. 이 정도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표에 관한 이야기는 짧게 하고요. 이제 하여튼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실제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해 줄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워낙 보시다시피 뒤통수 맞는 시장이다라고 방금 제가 밑밥도 깔아놨겠다. 그죠?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오늘 코스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코스피는 오늘 뭐 조용하게 마감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 생각보다는 조금 더 요란하긴 했습니다. 코스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차분하게 마감했다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도 급락했잖아요. 오늘도 급락했는데 급락한 거에 비하면 뭐 이 정도면 차분하게 마감한 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난 6거래일 동안 코스피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짝을 이루어서 아주 신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단 눈에 보이는 특징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는 어땠어요? 어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빠졌죠. 뭘 보고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거 어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제 수요일하고 이틀 전에 화요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면서 전 종목이 다 빠졌다고요. 214 종목 상승하고 화요일날 수요일날은 297 종목 상승했으니까 다 빠진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을 다 끌어내렸는데 오늘은 무려 400 종목이 상승했으니까 그래도 좀 버틴 거죠. 예, 그래도 좀 이 정도면은 예전 화요일 수요일에 비하면 좀 상황이 좀 나은 겁니다. 그죠? 오늘은 그래도 일반 종목 다른 종목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조금 좀 인상 펼 수 있는 그런 날일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게 이 반응이 이렇게 다르다고요. 아무튼 오늘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코스피 시가총액 순서대로 쭉 나열한 건데 이상한 종목들이 급등을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얘네가 왜 오르지 싶은 것들이 급등을 하긴 하더라고요. 뭐 기아차, SK텔레콤이 왜 6%가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런 종목들이 간혹가다 좀 이상한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코스피 지수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적당히 뭐 지켜준 듯한 이런 모습이 일단 뭐 눈에 띕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 리플들을 보다 보니까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막 저렇게 급락하는데 이거 지수가 너무 강한 거 아니냐? 이거 저렇게 돼가지고 이거 숏이 터지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굉장히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맞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렇게 많이 빠지는데 지수는 저거밖에 안 빠지네. 숏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충분히 서운하실 수 있긴 있는데요. 근데 아무튼 세상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식의 걱정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 투자자 입장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연구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 측면에서 그런 생각 해보면 분명히 도움이 되긴 되는데요. 너무 이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렇게 급락하는데 시장이 강하네 이걸 가지고 너무 막 앞으로 인버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그런 고민을 너무 심각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이거는 결과적으로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이게 뭐 걱정한다고 그죠? 이게 여러분들 이게 그 의미가 있는 걱정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의미가 있는 걱정을 해야 될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그런 거 지금 고민을 해봐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 충분히 어쨌든 가능성 열려 있다고요. 여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추가로 더 빠지면서 시장이 또 급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예를 들어 내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추가로 더 급락하면서 지금 보셨다시피 화요일 수요일처럼 다른 전 종목들을 다 끌어내리면서 시장이 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모르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조금 반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등하면 반드시 시장이 반등해야 됩니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등을 하면은 반대로 어떤 흐름이 일어날 수도 있을까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강하게 예를 들어 2%씩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올랐던 이 잡다한 종목들은 돈이 싹 또 빨려 나오겠죠. 지금까지 돈의 흐름이 어땠어요?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좀 물의 양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장 전체적으로 돈의 양은 정체가 돼 있는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훅 빠지니까 다른 종목들이 훅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다시 훅 급반등을 해버리면 다른 종목들은 또 어떻게 될 수 있겠냐고요. 아무튼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등하면서 다른 종목도 다 올라가면서 폭등도 할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냐 라는 겁니다.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르면서 다른 종목도 훅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같이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비해서 너무 시장이 안 빠졌다 너무 강하다 이거 걱정된다 사실 그런 걱정은 제 생각엔 좀 넣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심리적 에너지가 제한적이거든요. 우리 장기전을 펼쳐야 되고요. 우리가 가진 에너지를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하는 데다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빠지면서 뭐 시장을 끌어낼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뭐 근데 아무튼 뭐 가능성은 네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 뭐 뻔합니다. 삼성전자가 아닌 다른 종목들 둘 다 오르거나 한 놈 오르고 한 놈 떨어지거나 둘 다 떨어지거나 한 놈 떨어지고 한 놈 오르거나 그죠? 이 와중에서 시장은 또 어떻게 움직일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엔 그래봐야 시장이 일단 상방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 그죠? 상방이 왜 제한적일까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공매도도 있고 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예전에 한 5가지 이유 드렸었죠. 공매도도 있고 뭐 주도주들이 하락 추세이고 달러가 튀어나오고 있고 뭐 중앙은행들의 정책이 달라지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어떤 상방은 제한적이다. 방금 그렸다시피 시장의 전체적인 돈의 양은 어느 정도 좀 제한이 되는 것 같고 이 안에서 이제 지네들끼리 삼성전자하고 다른 종목들끼리 지네들끼리 뭐 롱숏 전략 하면서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봐야 시장은 어느 정도 제 생각엔 이 돈의 양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뭐 그런 걱정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 걱정, 굉장히 의미 있는 걱정이고 공부하는 측면에서 좋긴 좋은데요. 너무 그거를 심각하게 의식하시는 말자. 다만 이제 우리는 베팅하면서 뭐겠어요? 눈앞에 보이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살펴볼 것들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게 뭐냐면은 일단 코스피 지수 제가 걱정했던 건 사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뭘 걱정했었냐면 이날 좀 걱정했어요. 8월 2일날 약간 걱정했습니다. 이날 7월 9일날 나왔던 저점을 깨지 않고 높이더라고요. 쌍바닥 만드는 척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반등 나오길래 살짝 걱정했어요. 쌍바닥 만들었네? 여기서 또 고점 높이면 어떡하지랑 고민을 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아무튼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번에 오늘 어땠어요? 오늘 또 신저가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오늘 저점을 낮췄단 말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하락 추세됐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 낮아지지 않냐, 그죠? 당장 눈에 띄는 거 이거 일단 그죠? 하락 추세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점. 또 그리고 뭐예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라인들 121선 깨지 않았냐 라는 이야기. 그리고 일목균형표상 구름대 깨지 않았냐,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처지지 않았냐, 당장 눈에 띄는 것들 그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일단 무게중심은 지수의 무게중심은 일단 당장 눈에 띄는 건 아래쪽으로 쏠려 있다는 거. 일단 휘의 중심이 아래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뭐 삼성전자를 어떻게 하든 하이닉스를 어떻게 하든 뭐 SK 뭐 바이오사이언스를 어떻게 하든 나머지 그거는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분들이 알아서 잘 요리를 하시겠죠. 만약에 아래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알아서 잘 요리를 해서 우리한테 던져주겠죠, 그죠? 하여튼 우리가 뭐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알면 좋지만 우리가 사실 투자하면서 알 수 있는 거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다. 그런 불확실성은 늘 갖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좀 느긋한 마음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보이는 거 하락 추세 시작됐다, 뭐 하락 추세 진행 중이다라는 거, 일단 뭐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저점도 붕괴시켰죠. 사실 그래서 오늘 원래 변동성이 한번 확 터져 나왔어야 되는데 꾸역꾸역 이걸 또 참아내더라고요. 여러분들 원래 보시면 424 정도를 붕괴시키면 변동성 터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원래 폭락을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날인데요, 만기일이라 갖고 참은 것 같아요. 만기일이라서 오늘 막 1%씩 빠질 수 있었는데 일부러 다른 종목 몇 개 사주면서 좀 지수를 일부러 방어시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근데 제가 일단 보고 있는 거는 이런 상황에서 막 424 이런 거 붕괴되면은 폭락할 수 있는데, 폭락하지 않은 게 솔직히 숏을 보는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서 괜히 급락하면은, 사실 보세요. 지금 이게 코스피가 엄청난 박스권이거든요. 밑에 지지선은 엄청 많아요. 이런 자리에서 어설프게 급락하면은 하락 에너지 소진돼 가고 금방금방 또다시 반등 올라올 수 있고 급등 올라올 수도 있다고요. 차라리 이렇게 비실비실 계속 이렇게 하루에 뭐 이게 빠지는 건지 오르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게 사실 더 무서운 법인데, 오늘 중요한 자리를 이런 식으로 살짝 깨주는 게 제 생각엔 일단 힘을 아끼는 측면에서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여러분들 분봉을 보셔도 그래요, 그죠? 분봉을 보셔도 중간에 더럽게 양봉을 엄청나게 많이 껴주죠. 시원시원한 장대 양봉은 안 보여주죠. 시원시원한 장대 음봉은 잘 안 보여주죠, 그죠? 대부분 빠지면 아래 꼬리 달리고 빠지면 아래 꼬리 달리고 그렇습니다. 너무나 변동성 확대하지 않고 잘 조용히 빠지고 있어요. 너무나 차분해요.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오히려 이런 게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 당장 눈에 띄는 거, 일단 얘네가 힘을 아끼면서 잘 가고 있구나. 어쨌든 뭐 지수는 하락 마감했는데 심지어 오늘
풋옵션들은 하락 마감했다. 이것도 정말 대단하지 않냐. 이것도 힘을 아끼는 모습들, 이것도 어떤 힘을 아끼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9월물 볼게요. 오늘 만기일이니까 이번 월물은 볼 거 없고, 이제 다음 거 보면은, 차월물 보면은, 지수 하락했는데도 풋옵션들이 적당히 좀 살이 빠지지 않냐. 차라리 이런 모습 좋아요. 오늘 같은 날 사실 풋옵션들이 21선에 대부분 걸쳤는데, 21선은 분명히 저항이긴 저항이거든요. 그런 자리를 한 번에 훅 넘어간다? 솔직히 저도 그런 거는 바라진 않는데, 아무튼 이게 쉬어야 될 자리에서 적당히 쉬는 모습을 다 보이고 있고, 그렇다고 콜옵션이 살아나는 거 아니거든요. 양매도 나왔죠, 오늘 결과적으로. 예. 양매도 나오면서 콜도 죽이고 풋도 죽이고, 어쨌든 지금 더 가슴 아픈 건 콜이 가슴 아픈 겁니다. 풋은 잘 나가고 있어요. 풋은 21선에서 그냥 눌림 나온 거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는요. 그죠? 이런 모습들, 눈에 띄는 이런 모습들만 일단은 잘 보시면 될 것 같죠. 또 그리고 아무튼 우리가 눈에 띄게 봐야 되는 거, 오늘 환율이 급등했다는 거, 그죠? 환율 급등했다는 거. 사실 환율의 상승도 너무나 제 마음에 들게 일단 잘 가고 있습니다. 환율도요. 여기서는 뭐 잘 안 보이니까 요 차트로 우리나라 환율을 잠깐 점검하고 넘어갈 건데, 왜 이리 안 뜨지? 떴네. 예,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환율입니다. 우리나라 환율인데요. 지금까지 보시면 우리나라 환율은 딱히 뭐 오버슈팅 이런 거 하는 모습이 없이 너무나 차분하게 힘을 아껴서, 저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차분하게 이 힘을 아껴가면서 잘 쓰고 있어요. 장대 양봉 나오면은 충분히 쉬었다가 가고요. 뭐 조금 랠리하면 충분히 쉬었다 가고요. 조금 랠리하면 쉬고 해서 어쨌든 자기 힘을 아끼면서 힘을 써야 될 땐 쓰고 있고, 적당히 진짜 강약 조절이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들, 너무나 하여튼 전 보기 좋아 보입니다.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 되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 신경 쓰면 좋지만, 그런 부분은 적당히 그냥 뭐 무시를 해줘도 괜찮을 것 같다.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 눈앞에 보이는 거, 야 환율이 강하다. 예. 환율이 강한 게 아니죠. 원화가 약세다 라는 거, 뭐 이런 것들. 어쨌든 뭐,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기 하락 추세다 라는 거, 그죠? 이런 점들 보실 수가 있을 거고, 어쨌든 지금 보시면 어떤 뭐 이런 뭐 어떤 단기적인 어떤 추세선들, 뭐 삼각 수렴형이 됐든 뭐 어떤 이런 단기 하락 추세가 됐든, 이런 추세들을 지금 좀 더 가파르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그죠? 그러니까 추세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뭐 여기서 우리가 뭐 무슨 걱정을, 일단 뭐 눈에 보이는 단서들은 일단 좋습니다. 뭐 심증은 좀 불안할 수 있어요. 야, 급반등 나와서 이거 또 인버스 나가리 되는 거 아니야 싶은데, 아무튼 일단 당장 이제는 물증이 있어요. 이제 물증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잘 빠진다는 물증이 있으니까 우리 물증 보면서 그냥 일단 버텨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아무튼 추격은 하지 말자. 어쨌든 계속 뭐 이런 생각이에요. 반등시 매도 전략 계속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추격은 하지 말자. 지금 상황에서 이 장대 양봉 언제 또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좀 조심스럽게, 다만 반등의 한계치는 뭐다, 이제 구름대 상단 정도로 잡아놓고 428, 구름대 상단 정도로 잡아놓고 그렇게 보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일단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 좀 수급도 좀 이상하긴 이상해요. 그죠? 외국인이 현물은 엄청 팔았는데 선물은 또 순매수 찍혀 있기도 하고, 하여튼 재밌습니다. 그래서 전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냥 지켜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가운데서 저는 이제 무게중심을 잡을 뿐이죠. 누가 더 센가? 상승이 더 센가? 하락이 더 센가? 이런 거 보면서 무게중심만 잡아가는 것 뿐이고, 저는 이미 뭐 사실 다 해놨으니까 그냥 이제 기다려 보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하여튼 뭐 시장에 투매가 나올 때까지 뭐 가려나는 모르겠는데, 뭐 제가 생각한 시세가 나오려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일단 기다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잠깐 체크만 하고요. 뒤통수 많이 치니까 요즘 굳이 장중에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장중엔 요즘에 컴퓨터 점심 먹고 나면 그냥 꺼버리고 안 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 정도 뭐 이야기 잠깐 하고, 코스닥 시장 오늘 빠져야 될 자리에서 일단 또 빠지긴 빠졌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 숏 들고 계신 분들 굉장히 가슴 탈 수가 있는데, 속 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포기할 때는 아니고 더욱더 비중을 높여볼 테니까 너무 좀 상심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전 될 수 있거든요. 굉장히, 만약 제 생각대로 된다고 하면 굉장히 장기전 될 수 있는데, 물론 힘드시겠지만은 최대한 그 심리적 에너지를 좀 아껴가면서 좀 스트레스 좀 덜 받는 쪽으로 그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당장 걱정해도 소용없는 건 걱정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일단 눈앞에 띄는 것만 봅시다. 눈앞에 띄는 거. 눈앞에 당장 띄는 거 뭐라고요? 뭐 주도주가 우하향하고 있다. 지수가 우하향하고 있다. 뭐 일목균형표에 뭐를 깼다. 뭐 지지선을 깼다. 뭐 121선을 붕괴시켰다. 뭐 이런 것들. 또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고점을 자꾸 인식하고 있다. 요게 어쨌든 눈앞에 보이는 물증이지 않습니까? 이제 물증이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슈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테이퍼링이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다. 아, 방금 전에 PPI 물가지표가 나왔는데 또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다. 아, 또 인플레이션, 또 긴축 우려가 또 나올 수 있다. 눈에 보이는 사실에만 집중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PPI가 좀 세게 나왔죠. PPI가 다시 긴축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달러 인덱스 상승 마감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일 거고 논리적인 모습일 거고, 그게 현재 상승 중이고요. 금리도 아마 오르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긴 할 겁니다. 그래서 맞죠. 금리도 일단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논리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오늘 어떻게 된다? 나스닥은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사실 S&P는 나스닥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이 전통적인 종목들이 좀 좋아서 버티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버티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드니까, 근데 오늘도 이렇게 금리가 올라와갖고 나스닥이 계속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은 더는 S&P도 버티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UVXY에 베팅하신 분들 오늘 밤 최소 양봉으로 이 어제 나온 음봉 정도는 좀 되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음봉이나 뭐 하락 마감한다. 그러면 일단 저는 어떻게 되든 간 일단 한번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좀 드렸고요. 네, 그래서 뭐 일단 뭐 드릴 이야기는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쯤에서 일단 마치도록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하여튼 마인드 컨트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좀 많이 하긴 했네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